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즈닝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GenAI를 이용한다면 단순하게 데이터를 서칭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리즈닝 엔진이 나타나면서 단순하게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색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무언가 어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는 것들이 리즈닝 엔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번 챕터에서 진행할 전체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는 sum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리즈닝 모델이 이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 있는 결과를 반환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것이고, 뭐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제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뭐 1 더하기 2는 얼마냐? 라고 하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뭐 1 곱하기 2는 얼마냐? 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얘가 알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 것이고요. 이렇게 만든 모델을 가지고 스토리지에 pkl 파일로 저장하게 될 겁니다. 저장할 때는 단순하게 모델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델과 함께 만들어진 이 함수, 이 두 가지가 연계돼서 모델로 저장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저장된 모델을 다시 로드해서 사용자가 호출하게 되면 이 위에서 만든 이 서먼트와 함께 호출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고 저장하고 배포하는 내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즈닝 엔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랭체인 에이전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버텍스 AI 이닛에서 초기화할 때에는 프로젝트와 로케이션만 사용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버킷 주소도 같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을 저장할 때 스토리지에 저장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버킷의 주소도 같이 포함되게 됩니다. 다음에 리즈닝 엔진에 랭체인 에이전트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모델과 내가 만든 그 툴을 함께 연결해주고 이거를 에이전트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쿼리를 할 때에는 agent.query라는 걸 이용해서 쿼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input이라는 파라미터 값을 넣어서 여기에 10 더하기 20. 그래서 이 내용은 이 10이라는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다행히도 결과가 정상적으로 잘 나오게 돼요. 그리고 30 곱하기 2. 그래서 내가 지금 정의한 것이 썸인데 이 썸 이외에 다른 값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30 곱하기 2라는 곱셈을 처리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더하기 기능만 가능하다라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를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길게 나오고 분석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데이터도 길게 나오고 하면은 그거를 기다린 계속 이제 그 로딩 상태가 좀 길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이거 멈춰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의 모델을 쓸 때 스트림이라는 것을 이용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트림 쿼리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 내용들을 하나씩 출력하게 되는데 사용법은 이 값이 어, 그 리스트형이라고 좀 표현하기 건데 좀 데이터가 쭉 열거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값들을 펌을 동작시켜서 이 그 값들을 하나씩 출력하면 이 결과들이 하나씩 마치 타이핑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거를 배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배포를 할 때에는 이전에 만들었던 그 썸과 그다음에
랭체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여기에 이 리즈닝 엔진 크레이트라는 곳에다가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필요한 그 리퀘어먼트 값들, 그러니까 사용됐던 그 라이브러리 정보가 되겠죠. 그 라이브러리 정보도 같이 여기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크레이트 하게 되면 두 가지 기능이 동작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는 스토리지에 이제 여기서 만든 모델을 업로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든 이후에 대한 결과가 어, 여기에 있는 이 값의 결과를 이제 리소스 네임으로 반환하게 되는데요. 이 리소스 네임을 이 리즈닝 엔진에 전달하게 되면 에이전트 값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만들었던 이 에이전트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면 이 에이전트를 가지고 위와 같은 그런 결과가 똑같이 동작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만들어진 에이전트를 릴리즈해줘요. 이제 해제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작시키는 것들을 볼 건데요. 그거는 이 스토리지에 저장된 그 모델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것이 storage.client라는 이 함수를 이용할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값 중에 버킷라는 걸 이용해서 이 버킷을 이용해서 일단 스토리지에 핸들 값을 얻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지 안에 있는 값 중에 prop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prop을 가지고 이 스토리지 안에 있는 실제로 이게 만들어지는 스토리지 내부에 리즈닝 엔진이라는 폴더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 폴더 안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우리가 이제 모델 값인 이 pk 값을 읽어드릴 거예요. 이걸 읽어드릴 때에는 일단은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버킷에서 스토리지 잡아주고 그룹을 통해서 이 pk 값을 읽어드려 갖고 로드를 하게 되면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에이전트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과 그 사용하는 툴, 이 썸이라는 이 함수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전체 내용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쿼리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여기 있는 이 모델에 썸 함수로 전달이 돼서 결과를 얻어오고 그 결과를 가공해서 이렇게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흐름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실 거예요. 이게 좀 그림으로 설명해서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코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이렇게 그림으로 앞에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코드만 보게 되면 사람이 좀 멍하게 돼요. 그래서 난 전체의 흐름을 좀 파악하고자 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번 했던 라이브러리 설치하시고 초기화 작업해서 이제 기본적인 환경 설정 값들 넣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버킷 만드는 코드를 하나 넣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모델 자체가 버킷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텍스 AI init에다가 버킷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게 됩니다. 사용되는 뭐 파라미터 값은 스테이징 버킷이라고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모델이 읽어드리는 정보는 이 정보예요. 모델은 이 앞에 선행된 이 정보를 읽어드려서 이 값을 보고 이 sum이라는 함수가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더하기 관련된 내용들은 이 함수한테 전달해 주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에러가 나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없으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먼저 넣어주시고 모델은 이걸 읽어드려서 이 함수의 기능을 알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썸을 만들고 간단히 동작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리즈닝 엔진을 만들 거예요. 엔진 만들 때에 이 리즈닝 엔진도 아직은 프리뷰이기 때문에 프리뷰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리즈닝 엔진에 랭첸 에이전트라고 하시고 여기에 모델 이름과 위에 사용된 이 썸 값을 툴즈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간단하게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쿼리를 보낼 거예요. 쿼리를 보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20이라는 인풋 값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아웃풋은 이 값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10에 30을 추가하면 더하기가 아니라 추가한다는 개념을 넣어봤어요. 마찬가지로 결과는 40이라는 값이 정확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빼기를 해볼까요? 지금 덧셈을 했지만 뺄셈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20 빼기 5라는 값을 정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것이 20에서 5를 빼는 것을 덧셈으로 표현하면 20 빼기 5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과정만 보여주고 별도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곱셈. 곱셈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나타나요. 곱하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스트링 쿼리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스트링 쿼리는 내용은 좀 이게 이제 전체 내용들을 하나씩 보려 좀 복잡하게 해놓긴 했는데 기본 쿼리는 이겁니다. 요 내용이 기본 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의 스트링 쿼리에 있는 이걸 실행해서 얻은 결과를 청크에 전달하고 이 청크 값을 결국 출력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내용은 이 결과를 진행할 때 일련의 과정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하나씩 좀 보고자 해서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스트림 쿼리가 실행됐을 때에 나타나는 값이 액션 정보와 메시지 정보 그리고 아웃풋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가 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내용들을 하나씩 돌리면서 어, 이 제이슨 형식으로 이제 값이 나타나 보니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결과들을 좀 정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액션이라는 동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액션 동작할 때 읽어드린 값들 보면은 뭐 로그 값은 인보킹이고 뭐 썸이라는 값이 썸 위드라고 해서 이런 값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거기 메시지 중에 뭐 이런 값들이 있고 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값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보면은 우리가 20 더하기 3 더하기 5라는 걸 진행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20 더하기 3. 그래서 20과 3이라는 값을 각각 A와 B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덧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펑션 콜링을 진행해서 그거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내용들 쭉 진행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펑션 콜링 할 때 아기먼트는 이 값을 사용했고 이 콜링된 펑션은 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값들을 일련의 내용들을 쭉 해서 이러저러한 것들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20과 3이라는 값이 들어와서 뭔가 했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과 3을 더했을 때 결국 23이라는 값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이제 5를 또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액션을 통해서 23과 결과죠. 23과 5를 통해서 일련의 과정들로 쭉 해서 펑션 콜링 해갖고 더하고 나서 그다음에 메시지 뿌리고 이렇게 진행됐어요.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서 28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것을 사용자에게 좀 더 친절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28입니다라는 최종 결과가 나왔고 이것을 출력하기 위해서 아웃풋에 출력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드가 뭐 별 내용은 없는 거예요. 별 내용 없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출력했던 것이고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 더하기 3 더하기 5라는 값을 출력을 할 건데 거기에서 이 additional이라는 이 과 아규먼트 값을 출력하는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하는데
이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additional 값이 없는 경우는 그냥 이 KW 아규먼트라는 이 값만 출력하게끔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 값도 출력한 거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 additional 정보가 있는 건 뭐냐면 이 값이에요. 펑션 콜링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없는 경우는 결국은 메시지 나올 때는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분리해서 값들을 뽑아내려고 했던 거였고, 뭐 하나씩 값을 보면은 그냥 A가 20 더하기 3, 그래서 썸이라는 걸 호출했고, 결과가 23이 나왔다. 이런 얘기고요. 다시 23과 5를 썸해서 결과는 28이 나왔다라는 거고, 28을 보기 좋게 28입니다. 라고 표현했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건 일련의 과정들이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이 청급값만 출력하면 그냥 28입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그냥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진행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배포 쪽을 볼게요. 이제 배포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모델명과 사용된 툴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만든 이 에이전트와 그 다음에 리퀘어먼트 값, 지금 사용된 라이브러리가 이 값이잖아요. 이 랭체인과 리즈닝 엔진 이 두 개의 값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얘가 쭉쭉 돌면서 바로 스토리지에 이 값을 저장하는, 이 모델을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이 거치고 결과는 이 리모트 에이전트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진행하려면 여기에서 이 만들어진 리모트 에이전트의 이름값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름값이 무엇인가를 확인했던 내용이었고요. 여기에서 이 전체 이름을 넣어도 되고 뒤에 있는 이 숫자 값, 결국 이제 에이전트 아이디가 되겠죠. 이 에이전트 아이디 값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사용하는 방법과 단순하게 이 에이전트 아이디 값만 넣는 것 두 가지를 그냥 분리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어떤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어, 이 식별값 결국은 이제 이 에이전트 식별값을 어쨌든 가지고 와서 그 값을 리스닝 엔진에 전달해 주면 이 값이 바로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 이름을 여기서는 리모트 앱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제 리모트 앱에 있는 쿼리를 이용해서 호출하게 되면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든 모델을 가지고 삭제할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 결과를 삭제를 하고 나서 그럼 이제 현재는 에이전트가 없는 상황이죠. 없는 상황에서 GCS에 있는 모델을 가져왔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에서 만든 이 엔진을 일단은 제거를 하고 딜리트해서 제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모델에서 이 GCS에서 모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리지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이 클라이언트 핸들 값을 가지고 버킷에서 버킷 정보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버킷 정보에 대한 버킷 핸들이 되겠죠. 이제 버킷 핸들을 얻어내고 블록을 통해서 실제 파일을 읽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읽어드린 값을 여기서 이제 로드 시켜서 그 로드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 그 엔진 값을 얻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킷 정보와 실제 모델 정보 두 가지를 일단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 그 로드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모델 로드하고 그 결과를 여기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제 로드할 때 사용되는 걸 보시면 로드를 하고 나서 여기 이 모델을 이제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럼 이 모델을 뭐 다른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델 자체가 이미 이 에이전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쿼리를 진행하시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3과 4를 더하면 라고 하게 되면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되고 곱셈을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곱셈 기능이 없다 나오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길게 했네요. 일단은 이 랭체인 쪽, 그러니까 리즈닝 엔진 연동되는 이 부분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코드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게 돼요. 여기에다가 뭐 좀 더 넣는다면 이전 시간에 했던 레그 엔진도 같이 여기서 연동해갖고 더 나은 무언가를 갖고 올 수도 있게 되겠죠. 일단 그런 것들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쭉 진행해 보시면서 이 리즈닝 엔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